안녕하십니까. 안양비산동 행복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아파트 청약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안양 지역에 11월 달에 그 평촌 자이 퍼스니티의 일반 분양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 청약할 때 청약을 잘못하게 되면 본인은 당첨된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부양가족 수나 뭐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런 부분을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 예, 당첨이 됐는데도 무효가 돼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청약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양가족 수에 대해서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양가족 수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본인까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배우자와 뭐 자녀 둘이다. 그럼 3명을 넣어야 되겠죠. 본인은 제외입니다. 두 번째, 일반 공급 시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부양가족 수가 아닙니다. 일반 공급할 때는 부양가족 수에 들어가지 않고요. 특공 시에는 신혼부부 특공과 다자녀에만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계 존속. 부모님, 조부모, 중조부모는 같은 주민등록상에 3년 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모시고 있던 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은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 부양가족 수 늘리려고 갑자기 전입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3년 이상 직계 존속은 모셔야 부양가족 수로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유주택자이면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집이 다른 지역에 하나 있다. 그럴 때는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청자 본인 기준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자녀 등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에 등재만 되어 있으면 되고, 만 30세 이상의 경우는 1년 이상 등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같이 직계 존속과 비속은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미성년자만 해당이 되고요. 만 30세 이상의 예를 들어서 비속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에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기혼 자녀,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가 되니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혼 자녀나 이혼한 자녀는 등본상에 같이 있어도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 기간 계산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 30세 이상부터 계산을 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나는 한 살부터 무주택이었습니다. 그러고 뭐 30년, 40년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만 30세가 된 그 이상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 19세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결혼을 30세 이전에 하셨으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성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자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분들은 무주택이었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신청자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분들의 무주택이었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인뿐이 아니라 같은 세대를 같이 하는 그분들의 무주택 기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집이 있었지만 나는 집이 없었다가 아니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기준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세 번째, 무주택 기간은 무주택 기간의 합이 아닌 무주택 기간의 연속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몇 년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1년 무주택이었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같은 등본에 있어서 아버님이 집이 있었고 그 다음에부터 무주택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유주택이었던 기간을 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무주택 기간이 계산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주택 처분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때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셨으니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미성년자, 즉 만 19세 이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만 10세부터 가입을 하고 30세 때 청약을 넣는다고 하면 만 19세 이전에 2년만 쳐주고 30세부터 19세 19세 이후에 30세까지 그러니까 2년 플러스 11년 해서 13년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청약통장은 너무 일찍 만들어 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스트로 기간을 계산한다면 만 17세부터 가입시켜주면 네, 딱 좋습니다. 19세까지 2년 인정되고 그 이후 기간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약제도 개편이 언제 나올지 모르게 지금 넣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적격자 유형의 탑 5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적격자로 탈락이 되게 되면 청약도 못하고 청약 통장도 다시는 써먹을 수 없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격자 탑 10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주택 기간의 산정 오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는 청약의 부적격 유형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본인이 무주택 기간을 가급적 많은 기간으로 넣으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넣어야 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만 혼신고일로부터 계산합니다. 가입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하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 처분 후에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기간을 산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 제일 여기 부주격자로 가장 많은 유형에 해당이 되는 게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인데요.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는 만 30세부터 그 기간을 무주택자로 봐야 되고 등본상의 가족들이 집이 있게 되면 그건 무주택 기간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등본에 있는 가족들 모두 최종적으로 무주택이 됐을 때 그때부터 내가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부양가족 수 계산 시엔 세대주 본인은 물론 본인은 빼야 됩니다. 동거인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도 제외를 해야 됩니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인원은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등 세대주와 동일한 등본에 기입된 세대원입니다. 다만 세대원이 청약을 신청할 때 부양가족 수 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방법은 꼭 체크해야 됩니다. 세대원이 청약할 때는 부양가족 수에서는 빼셔야 됩니다. 세대원 청약, 투기 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 지역은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이 진행되는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지구인지 모르고 세대원이 1순위 청약을 할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만 자격을 갖기 때문에 이후에 세대주를 변경한다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보셨듯이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로 되어 있는 사람만 자격을 갖게 되는데요. 이 안양 자이 퍼스니티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나 청약 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의 소유 부분. 투기 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은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1순위 하려면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요. 유주택자가 이 지역에 청약을 넣으면 부적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투과 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은 무주택자만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주택을 딱 한 개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 가능일 기준, 그러니까 나중에 준공이 떨어지고 입주 가능할 때 그때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청약을 하면 됩니다. 청약을 넣기 전에 지역별로 어떤 규제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양도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양도일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은 무주택 기간이 2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있었던 경우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넘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양도일로부터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집 공고일 이전부터 2년 이전부터 무주택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부적격자 유형의 탑5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은 부분이 무주택 기간 오류,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 그 다음에 세대원 청약,
주택 소유 부분, 신혼부부 특공 이렇게 5가지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이번 청약에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안양 비산동 행복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